G7 정상들이 이제 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액화천연가스 LNG 네네. 사업에 공공기금을 지원하겠다. 네네네. 이게 이제 블룸버그 통신으로 현지 시간 28일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LNG도 어쨌든 화석 연료고 네. 이 뭐 친환경이다 아니다 뭐 논란도 네네. 있었지만 어쨌든 석탄보다는 낫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0% 이것도 100%는 아니다. 뭐 네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그 세계 에너지 산업의 지형도 좀 바뀌고 있는 이런 이게 전환점의 대전환의 시기다. 네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투자적인 측면에서 연결하면 네네. 어떻게 지형이 변하고 있는 겁니까? 네, 결국 이제 에너지 문제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이 에너지가 결국 LNG고 그러면 이 LNG를 봤을 때 이 LNG 인프라를 많이 구축했을 때 결국 수혜가 되는 업종들 쪽으로 이제 무게중심이 옮겨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주식시장에서 조선주가 현재 좀 강세거든요. 근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조선주가 LNG 운반선의 수주를 상당히 뭐 싹쓸이 하듯이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특히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 산업은 뭐 알아주니까요. 넘사벽이죠. 네. 넘사벽이다 그 보니까 굉장히 기술이 음. 고도의 기술이라면서요. LNG를 네네네. 운반하는 운반선에. 이게 어찌 보면은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위 말하는 경력직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보가 들어가서는 이게 케어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숙련공들이 많아야 빨리 이 배 건조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야지 이 배 건조도 빨라지게 되고 수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중간에 이 조선 산업이 한번 위축이 되게 되면서 네. 이 거제도라든지 울산에 있는 이 기능공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아, 그때 막 네. 그 주변에 그 이렇게 숙소로도 활용하던 네네. 빌라촌들 막 다 문 잠기고 없고 그렇죠. 막 그 주인들 네네. 힘들어하는 모습도 비디오에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거제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있다 보니까. 그랬었죠. 근데 네. 이제 지금은 좀 다시 이런 뭐 G7도 그렇고 LNG 투자 네. 확대 합의를 하고 하니까 네네. 다시 이제 좀 빨리 이 수주 아마 물량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네네. 되고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될 네네.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수주를 받게 되면서 수주를 받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배를 이제 설계를 하고 건조하는 데까지 한 최소 3년 전후로 걸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LNG가 필요한데 이 LNG 운반선을 만들 3년이 걸린다. 이게 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참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주뿐만 아니라 이 조선주 그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FSRU라는 게 또 이제 뜨고 있습니다. 이게 부유식 저장 재기화 설비라고 하는데 네. 이게 LNG 운반선을 만들게 되면은 이 LNG를 실어 와가지고 LNG 저장 기지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LNG 저장 기지도 만드는데 한 3년이 넘게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대안이 되는 게 이게 FSRU, 그러니까 부유식 저장 재기화 설비인데 이게 네. 뭐냐면 그 LNG 운반선에다가 그 소위 말하는 LNG가 액화로 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액화되는 걸 이제 기체로 바꿔주는 걸 재기화 설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시 기체로 바꿔주는. 네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LNG 운반선에서 바로 LNG 터미널에서 소비자한테 공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재기화 설비가 갖춰진 LNG 운반선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LNG를 실어와가지고 바로 기체화 시켜서 이제 소비자한테 공급을 시키는 이게 조금 최근에 많이 조금 선호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아하, 보니까 네. 작년에 그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35척이 발주가 있었는데 33척이 이제 우리나라로 다 수주가 된 겁니다. 35쪽 중에 33척이면 그냥 압도적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넘사벽인 거죠. 네. 네. 근데 앞으로 이런 시설이 계속 더 발주가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겠죠. 지금 유럽 쪽 같은 경우에 이 FSRU 시설이 영국 쪽에 거의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냥 러시아랑 열심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에도 네네. 불구하고 노드스트림 해가지고 네. 안정적인가 싶었는데 러시아가 그걸 무기화하면서 네. 완전히 지금 전쟁을 해서 뒤엎어 버리고 있으니 네네. 다시 이제 정책 전환도 해야 되고 그렇죠. 대안도 찾아야 되고 근데 또 이제 뭐 계속 불안할 테니까 네네. 러시아를 그쪽은 아예 포기를 하고 다른 쪽을 지금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겠네요. 어찌 보면 이제 유럽의 이렇게 정상국들이 하시는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죠.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석탄은 다시 떼는데 네. 다시 러시아한테 손을 내밀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자, 그러면 어쨌든 네. 이렇게 뭔가 변화되고 기존과 네네. 다른 것들이 생기게 되면 먼저 한 발 앞서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네. 어떤 점을 주목하고 어디에 먼저 좀 특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그 돈드라 식구들이 뭐 주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면 네네.
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이런 것들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보편적으로는 조선주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주가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LNG 운반선한테 수주를 받게 되면서 이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3사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일단은 이제 카타르 쪽 보게 되면 대우조선해양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대우조선해양이 재무 제표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만약에 정말로 좋아지게 된다면 대우조선해양이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한국조선해양을 대안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그 FSRU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 LNG 운반선에 이 제기화 설비가 장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제기화 설비를 만드는 회사도 봐야 돼요. 그게 1승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1승입니다. 네. 1승인데 이 회사가 지금 스펙 우회 상장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생소한 회사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선 3사와 그리고 이 FSRU 쪽을 보게 되면은 1승이라는 기업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LNG 화물창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동성화인텍이라든지 한국카본에지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관이음새 만드는 회사들 최근에 태광이라는 기업이 추세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태광과 성강밴드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되는데 종목들이 너무 많죠. 네. 많기 때문에 그냥 확실한 건 어쨌든 조선주는 무조건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오늘 그 아까 아침에 보니까 네. 확실히 지금 다 눌리고 다 힘들어하는데 네네. 세계 3사가 삼성중공업까지 해서 3사가 그래프가 네네. 비슷하게 쭉쭉 다 또 뛰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음. 그럼 아마 이제 미리 또 예측하셨던 분들은 이미 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 지금은 혹시 이게 이거 고점 아닌가?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네네.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올랐는데 전혀 들어가도 아닙니다. 됩니까? 지금 무릎도 아닙니다. 아, 무릎도 그래요? 아니에요. 지금 차트를 넓혀보게 되면 네. 계속 바닥에서 그 횡보, 소위 말하는 그 박스권이라 그래가지고 횡보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아직 LNG 운반선에 대한 모멘텀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런 거예요? 네네. 저는 너무 새가슴이라 최근에 또 이거 많이 올랐네? 네네. 특히 오늘 9시 보니까 이거 네. 막 올랐네? 이거 들어가도 되나 싶어서요. 근데 지금 증권사도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음. 누가 먼저 이 조선주를 이끌 것인가 치고 이거를 그냥 누가 총대를 소위 속된 표현으로 누가 총대 메고 조선주를 끌고 갈 것인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선주가 간다는 신호를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는 현대미포조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선 3사는 대형 선박이거든요. 예. 근데 현대미포조선은 대형이 아닌 그 아래급 중형 선박 여기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미포조선이 만약에 흑자 전환이 된다. 아마 그러면 그 핑계로 아마 리포트가 제가 볼 때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리포트가 나오면 팔아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엔 이미-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증권사들이 조선주를 민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해요. 아하.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참 어떤 똑같은 이슈에도 그때그때 달래로가 리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그 증권사 리포트 나오게 되면은 저 제도권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보통 리포트 나오게 되면 고점이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제 곧 네. 그 다른 주식 전문가님도 아마 모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한테 제가 한번 네. 슬쩍 물어보겠습니다.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좀 친한데 뭐 좀 미안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네. 그런 속설이 있는데 조선주는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은 흑자전환 리포트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따라잡더라도 수익이 분명히 난다.